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이류 수묵담치화 그리기 중에서 국화를 그리겠습니다. 국화는 실기시험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화해류입니다. 네, 국화가 여러 다발로 나오면 좋지만 다발이 아닌 낱개로 꽃이 하나, 두 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두 송이의 꽃으로 잎의 전체 형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화병에 국화 꽃이 두 개 또는 세 개 하나가 꽂혀 있을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리는 것을 또 이파리를 발무법이라고 하고요. 네, 이 발무법으로 이파리를 표현을 할 때 붓에 물을 충분히 넣어주고 베이스로 황토와 앵다록을 살짝 베이스로 깔아주고 붓을 각도를 낮춰준 다음에 붓의 각도를 최대한 낮춰서 붓에 물감이 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중간에 붓을 살짝 세워서 녹초와 또 앵다록 등을 섞고 맨 끝에 먹하고 녹초를 섞어서 산무법을 만들어서 발묵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우리 한국화 물감은 신한 물감을 가장 많이 써요. 우리 어렸을 때도 수채화 물감 하면 신한하고 알파하고 많이 썼는데 한국화도 마찬가지로 수채화 물감처럼 신한과 알파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알파는 채양이라 그래서 이름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신한 한국화 물감을 많이 쓰는데 신한 한국화 물감을 전체적으로 많이 쓰고 그 중에서도 알파 채양은 앵다록, 저기 연두색 옆에 있는 앵다록, 그리고 알파 남색, 그래서 남색하고 앵다록은 꼭 알파를 써주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선생님이 베이스로 약엽과 황토를 적절히 섞어서 이파리 크기 3개 다르게 그리면서 작은 이파리는 약엽을 좀 많이 썼어요. 약엽이 연두색을 뜻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 약엽과 황토 그리고 등이라는 색깔까지 해가지고 이파리가 가장 방금 난 색깔은 네. 좀 약간 따뜻한 계열로 칠해주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온 지 좀 오래된 거 사이즈가 제일 큰 거는 녹초나 알파 남색을 조금 더 그리고 먹을 좀 더 많이 섞어주는 게 좋아요. 자, 선생님이 지금 유리 화병을 중봉을 이용해서 쫙 선을 시원하게 긋고 있습니다. 자, 유리 화병은 매끈하고 정말 자체의 재질감이 부드럽기 때문에 선을 그을 때 붓끝을 잡고 한 번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시원하게 그어줘야 돼요. 그 선 자체로도 정물의 대상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선을 쓸 때마다 이 대상의 느낌이 어떤지 재질감, 무게감, 네, 형태도 생각을 해주면서 선을 잘 그어줘야 돼요. 그리고 선을 그어줄 때는 좀 이렇게 숨을 살짝 이렇게 참으면서, 예, 뭐 할딱거리면서 말을 하면서 선을 그으면 선이 삐뚤빼뚤해지겠죠. 혹시 여러분 뭐 아이라이너나 이런 거 그릴 때 말을 막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뭐 중요한 거 할 때 숨을 살짝 멈추면서 속도 조절을 하면서 선을 긋죠. 네. 그래서 유리 화병에 꽃이 이제 국화를 그리는데 국화는 매낭국 쪽에서도 가을을 상징하는 꽃으로도 되게 유명하죠. 가을이 되면 모든 꽃들이 다 지는데 국화만 유일하게 피는 꽃입니다. 그래서 이 선비들이 국화를 참 좋아했다고 해요. 국화는 노란색 국화도 있고 기본적으로 흰색 국화가 있는데 노란색 국화는 흰 국화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살짝 연하게 색을 얹어주면 되고요. 오늘은 국화의 꽃보다는 이 국화가 유리 화병, 물이 담겨져 있는 유리 화병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거를 보는 겁니다. 네. 자, 국화는 정말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국화는 정말로 뭐 바닥에 있는 거, 꽂혀져 있는 거, 다발로 있는 거, 같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시험 보기 전까지 성과, 그 어떤 형태를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고 가야지 시험장에 가면은 그 정물이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꼭 정물 수목 담채가 아니어도 인물, 모델이 꽃다발을 안고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꽃다발을 안고 있는다든지, 뭐, 바닥에 있는다든지, 그리고 상상해서 주제 표현할 때 꽃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이라든지 다각도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파리는 발목법으로, 예, 그리고 붓을 낮춰서, 자, 편필, 이중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중선으로 이제 줄기를 그려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꽃을 그릴 때는 항상 그 줄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줄기를 그릴 때도 너무 이렇게 일자로 쭉 긋는 게 아니라 거기 이파리, 인맥이 나오는 그 지점을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살짝 멈춰주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역시 접시에 아까 전에 이파리 색깔 섞었던 물감이 남아있는 걸 가지고 붓을 납작하게 해준 다음에 편필 이중선으로 줄기를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접시를 다 닦고 나서 다시 색깔을 만들면은 이게 줄기가 중심이 되는 건데 그 줄기랑 이파리 색깔이랑 전혀 다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접시를 닦는 타이밍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표현하셔야 되고, 혹시 뭐 주변에 걸어 다니다가 꽃이나 아니면 꽃집에 있는 꽃, 집에 화분에 있는 것을 자연물을 보게 될 때 좀 자세히 보면서 줄기나 그 어떤 꽃의 형태를 정확하게 평소에 잘 또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파리가 바깥에 있는 거, 그리고 유리 하병 물 속에 있는 거, 이제 그렇게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은 이 안에서도 주제 입이 있고, 그 다음에 부주제 입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입이 있고, 그래요. 네. 각자 다 크기도 다르게 함으로써 그 안에 구도가 느껴지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파리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약간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도 겹쳐져 있게 하기 위해서는 네, 색감을 다르게 한다든지, 그리고 저기 선생님이 지금 발목으로 그린 입의 끝부분을 한 번 더 잡아주는 이유가 좀 더 입의 모양을 디테일을 좀 더 살려주면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의 장점은 좀 앞에 있는 입과 뒤에 있는 입의 차이를 줄 수 있다라는 것과 좀 더 입의 모양을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줘서 그림의 밀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때는 붓의 물기가 당연히 거의 없어야지 번지지 않겠죠. 네, 화선지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장마철이나 날씨가 흐리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는 화선지가 많이 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그림 그리던 것보다 약간 속도를 좀 빠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지금 선생님은 약간 1.5배에서 약간 빠르게 했어요. 여러분한테 빨리빨리 보여주려고. 네. 그리고 화선지 자체가 빨아들이는 또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날씨나 그 다음에 붓의 물의 형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네. 평소에 꽃이나 여러 가지 꽃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면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꽃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그 꽃의 모든 기본은 다 같기 때문에 평소에 차분히 관찰하고 그리도록 하면 시험장에서 어떠한 꽃이 나오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선생님 지금 이파리 하는데 색이 약간 따뜻한 색 계열을 넣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앞과 뒤를, 앞에 있는 입, 뒤에 있는 입을 구분을 좀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로 차이를 좀 뒀고요. 그 다음에 또 이파리 중에서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렇게 색이 갈색이 되면서 변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해 줄 때, 하지만 접시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베이스, 그러니까 메인 색깔은 물감 접시에다가 베이스로 깔아두고 그 안에서 색감 변화를 해주는 게 좋아요. 네.
자, 먹접시도 항상 깨끗하게 해놓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인맥을 그을 건데, 인맥을 그을 때는, 이미 발목으로 표현된 이파리 자체가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맥을 그을 때, 최대한 물기와 속도를 아주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붓이 종이에 닿을랑말랑 하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데칼코마니 같이 양쪽 똑같이 뻗어나가면 안 돼요. 약간 인맥의 중심축에서부터 벗어나서 약간 틀어지게, 네, 틀어지게 해서 좌우 대칭이 되지 않게 해야 돼요. 알겠죠? 데칼코마니가 양쪽이 똑같아지면 안 됩니다. 인맥 표현할 때. 네, 그래서 인맥 표현할 때 입의 모양과 분위기와 이런 것들도 방향을 좀 생각하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탁점 같은 것도 좀 찍을 수 있으면은 탁점도 조금 찍어주면은 그림이 좀 더 회화적이고 풍부해질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줄기와 인맥과 이런 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리는 이유가 앞에 있는 줄기를 먼저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뒤에 이파리도 좀 펴주고 그 다음에 또 묘사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파리 다 그리고 인맥 다 하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화가 이거 다 그리면 절대 손 안 대야지가 아니라 한 번 그리고 나서도 계속 상태를 체크를 하면서 그림을 같이 어우러지게 그려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무의식적으로 어떤 선생님이 체본만 보고 외워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체본을 보여줄 때는 가장 주제군에 있는 가장 앞에 있고 가장 정확한 위치에서 그려주기 때문에 그거를 외워서 그리면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를 표현을 못하게 돼, 응용을 못하게 되니까는 선생님이 그리는 기법, 방법, 순서, 붓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잘 보시고 자연물을 그리고 또 대상을 그 정물을 정확하게 보는 정말 처음에는 정밀 묘사한다 생각할 정도로 스케치를 하면서 가는 거고 거의 고3 때는 뭐 지우개 없이 스케치해도 돼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성과 형태, 그 다음에 정밀 묘사할 정도로 스케치를 꼼꼼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지우개 없다 생각하고 할 수 있도록 그 정도 능력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물을 그려주는데 여러분 물은 무슨 색깔이에요? 네, 맞아요. 물은 투명이에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맨날 물 칠할 때 왜 그렇게 파란색을 칠했는지. 수영장이 바닥에 파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물은 이제 투명하기 때문에 한국화에서는 먹을 아주 조금, 그러니까 단묵으로. 참 먹이라는 게 신기한 게 정말 100만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난 저거 정말 색깔로 표현을 못하겠다는 친구는 그냥 먹으로만 표현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을 그냥 이렇게 만화에서 이렇게 테두리 따듯이 선만 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먹은 선도 따지만 물감의 역할도 해요. 네. 그래서 이파리 표현할 때도 그렇고, 먹을 잘 다룰 줄 알고, 물감은 사실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먹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해졌으면 좋겠고, 좀 자유자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유리 하병에 담겨 있는 물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할 때 유리의 느낌도 표현을 하면서 유리에 반짝거리는 것도 표현을 하면서 물이 담겨있는 것도 같이 표현을 해야 돼요. 물이 담겨있는 걸 하면은 약간 속도를 늦추면서 좀 번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 줄기가 물에 잠기면서 물에 약간 이렇게 파동,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방향을 잡아주면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유리를 표현을 해줄 때는 최대한 날렵하게 반짝이는 그런 느낌을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재료를 항상 깨끗하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채색붓으로 선붓으로 긋고 선붓으로 채색하고자 보면은 나중에 진짜 맑은 선을 그어야 될 때
선이 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꼭 여러분 선붓과 채색부에 쓰는 구분해서 쓰시고요. 물통도 물 버리고 난 다음에 한 번씩 물 헹궈 주시고, 그리고 물 버릴 때 세면대에 버리지 마세요. 선생님이 지금 세면대 계속 닦고 왔어요. 자, 이렇게 오늘 물이 담겨져 있는 유리화병에 이제 꽂혀 있는 이 국화의 잎과 줄기를 구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니 여러분 나중에 등교하면은 우리 화해류와 유리 소재 또 물이 담겨 있는 것들을 한번 꼭 연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바닥에 닿아 있는 부분도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럴 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내가 어디 놓친 거 없나, 내가 좀 안 그려져 있는 부분이 없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나중에 등교하면 봐요. 안 그려져 있는 부분이 없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나중에 등교하면 봐요. 안 그려져 있는 부분이 없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